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우리 정치가 왜 이러느냐. 자, 좀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여당이 왜 이러느냐. 정권 잡아놓고 왜 이 지랄이냐. 와, 이 난리 치느냐. 와, 이렇게 개판 5분 전이냐. 개판 5분 전도 아니에요. 이미 난장판 개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총선 전과 후가 또 다르고요. 총선 전도 뭐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금보다는 나았죠. 총선 결과가 대표로 이제 어쨌거나 결과가 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권 전체가 구심점이 지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심점 이동이 원래는 여당이 차기 이제 권력을 위해서 이동을 시키거든요. 차기 주자 중심으로 이제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사실 모양새도 좋고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도 좋은 선택인데 여기서 중대한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구심점이 이동되려면요, 둘의 관계가 최소한 어떤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넘어버리면은 과거 적대적인 관계가 많았죠. 김영삼과 이회창 같은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망하는 거죠, 그냥. 가장 좋은 것은 노태우와 김영삼 같은 관계도 괜찮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런데도 다 받아줬다니까. 그 응석을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온갖 그 땡깡을 부리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다 받아줬죠. 그거는요, 노태우가 당시 김영삼 아니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김영삼 쪽으로 대세가 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그야말로 거대 정당으로 헌법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200석이 넘었습니다. 203석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등신들이 그 당시에 그 의석을 갖고 헌법을 바꾸지 못한 거야. 그때 완전 우파 정당으로, 우파 세상으로, 우파 헌법으로 완전히 만들었어야 되는데, 김영삼이가 그때 이제 일종의 주인공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거죠. 자, 어쨌거나 그 당시에 김영삼은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상도 동계도 만만치 않았지만, 당시 허주 김윤환, 지금은 고인이 됐죠. 이 사람이 원래 민정계잖아요. 이 사람이 민정계의 좌장격이었는데, 수십 명을 이끌고 그 김영삼한테 가버렸잖아. 그러면서 김영삼 개가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했고, 동의해 준 거죠. 노태우 대통령이. 자,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싫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어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요, 한동훈은 그 김영삼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김영삼이 갖고 있던, 당시 YS가 갖고 있던 그 정치력이 일단 없고요. 그 이제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YS는 어쨌거나 부울경이라고 하는 확고한 기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 진영의 이제 이렇게 양대 축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에도 만만치 않은 또 지지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확고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국회의원들 언제든지 생사를 같이 할 의원들이 무조건 한 70명 정도는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조건이 완벽했죠. YS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대난 입장이었고요. 결국 대통령이 되었죠. 근데 한동훈은 그 YS하고 비교해봐도 닮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이댄다라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보기로 말이죠. 분명히 내가 키워준 인물인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뭐 법무부 장관 발탁이 없었으면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지금도 검사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뭐 검사장급으로 있겠지. 잘 풀렸으면 중앙지검장 정도 하고 있겠죠. 그 정도 레벨이에요, 원래는. 그런데도 지금 뭐 갑자기 뭐 국민의힘 여당 대표가 되었고 뭐 차기 주자 1순위로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보수에서. 이건 너무도 급조된 제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이제 정치인들도 상품이라고 치면은요. 굉장히 이게 날림으로 가공된, 그러니까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결국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실체를 알려면요, 그 검사 시절에 했던 일을 봐야 됩니다. 조선 제일검이라고 불린 이유가 능력이 뛰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근데 그걸 엄밀히 보면요, 거물들을 많이 잡아서 그래요. 이재용, 정몽구, SK 최태원, 이런 사람, 기업인들,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잡아놓으면요, 구속시켜 놓으면은
그래 벌을 주면 정의가 구현되고 나라가 발전합니까?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도 법이 애국적 관점에서 혹은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달리 생각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물들을 잡아넣는데 한동훈이 했던 역할, 그걸 알게 되면 경악합니다. 경악해.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분명히 거기에는 당시 검사로서 칼잡이로서 인간 백정 같은 짓을 저는 분명히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또 감옥에 집어넣은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 지금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또 칼끝을 들이대고,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다 있습니까? 자기의 제가 예전에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 만들 때도 엄청나게 지지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뼈 있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어느 시점 되면은 그 두 분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진심으로 사죄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할 기미도 없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도 사과 안 했어요, 보니까. 옛날에 비대위원장 시절 한번 만났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대를 위해서 소를 뭐 약간 이렇게 감추는 스타일이죠. 근데 어쨌거나 미우나 공우나 여당이 이기라고 당시 이제 한동훈을 만나준 거잖아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였거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를 했어요. 여러 번 했어, 그것도. 진심 어린 사과를. 그리고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보여줬고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야. 저는 그때 가장 실망했다고, 솔직히 말해서. 지나간 일이나 잊으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때도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완전히 엉터리로 감옥 간 겁니다. 거기. 박근혜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국가 상대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다시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거 아마 뒤집힐 거예요. 거기에 칼잡이 노릇을 했던, 인간 백정 노릇을 했던 인물이 한동훈이잖아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니까요. 윤 대통령은 당시 직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하는 다르잖아요. 구형도 하고 대면도 하고 다 그래 했다니까, 여기는. 거기다가 양성태 대법원장,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또 이렇게 기여를 했다 할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또 한동훈이고. 그런데 나중에 1심에서 뭐 전면적으로 무죄가 됐잖아요. 전부 혐의 없음이 다 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를 한 게 없어요.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밖에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제가 잘 알죠. 한동훈 대표를 만드는데 저도 뭐 올린 영상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속속들이 다 알고 있죠. 참신하다, 스마트하다, 예의 바르다, 인격적이다, 인간적이다, 인품이 뭐 아주 뭐 고매하다. 그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과장된 이야기예요, 전부 다. 한동훈을 알려면 그 얼굴, 나타나는 얼굴만 보지 말고 그 뒤를 봐야 된다니까. 검사가 정의롭기가 쉽지 않겠지만 정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정말 인간적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사 출신은요, 검사하고 바로 정치인이 되는 이런 경우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정치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검사 출신이 뭔가 이렇게 큰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숙성의 기간. 적어도 10년 이상 정도의 숙성된 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희룡이라든가 홍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검사 출신이라도 거기 영역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다른 어떤 경험들을 했으니까. 단체장도 했고요.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검사 티를 이제 벗을 수가 있는 인물들인데, 한동훈은 지금도 제가 볼 때 검사예요. 그냥 검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검사예요. 그냥.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우월한 위치에 쓸 때만 검사와 피의자잖아요. 이런 관계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본인이 원 오브 댐이 되면 무력화되는 인물이다. 달리 말하면 정치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력이.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그 약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 것은 전부 법무부 장관 때부터 다져진, 나름대로 만들어진 급조된 그런 지지율인데요. 허상이 많습니다. 물거품이 많아요.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쫙 하고 빠져나갑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과거 황교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꽤 있을 것으로 봐요. 두 사람은 조금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올드한 느낌이고 하나는 신선한 느낌이긴 해도 스마트한 느낌이긴 해도 지지 성향으로 볼 때 그 중복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때 황교안 대표를 막 지지했을 거예요. 그때는 황교안 다시 없는 하늘이 낸 인물이다. 최고다라고 막 떠들었을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싹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동훈 쪽으로 많이 와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한 사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이낙연, 소위 수박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면요. 이재명에게 다 가 있는 게 아닐 거야,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 보면요. 김동연이도 얼마 안 나와요. 조국도 그닥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라인이 한 10 정도로 갖고 있거든, 지금도. 그 일부가 저는 한동훈에게 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일부가.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바람을 넣어주는 뻔뿌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재명의 앞길을 터주기 위한 사람들. 이들도 일부 공작조로서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도훈이 안에 그런 사람이 없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한동훈 지지자들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를 좀 봐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야당은 한동훈에 대한 공격은 전혀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안 해요. 누구도 그거 공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종의 검은형이 내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쉽지도 말고 칭찬할 일 있으면 칭찬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야권 인사들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덕담을 던지잖아요. 한동훈처럼 저렇게 해야 된다. 야권에서 지금 믿는 여권을 향해서 믿는 유일한 정치인은 한동훈 대표다. 좀 더 이렇게 분명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윤 대통령 들이받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자 급기야 요즘 최근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목소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다듬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작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었죠. 작은 걸 가령 특별감찰관 정도에서 그냥 수용해주면은 이렇게 자신이 이제 입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딱 잡대더라고요. 자, 이제 곧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발표할 것 같은데 완전 전면적으로 용산과 각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가장 좋아할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이재명하고 조국 이런 쪽이겠죠. 박수 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환호 왔다 때가 왔다 잘하면은 탄핵도 되겠다 잘하면 조기 대선도 가능해 개헌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한동훈은 지금 가는 길이 말이죠. 어떤 길이겠습니까?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근사치에 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김무성, 유승민, 이준수 같은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으로 지금 둔갑했다라고 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지지자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상하고 고매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실제 한동훈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나치게 일면을 본 것이다. 다른 면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도 윗선적인 면이 많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지지할 때부터도 찝찝했던 게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툭툭툭 던지기도 했었죠.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을 보게 되면은 그 전체 영상이 20분이면 그 말 한 건 10초야. 10초, 20초인데 그걸 또 지적해 놨더라고. 그리고 완벽한 무오류, 무결점의 인간으로 보는 거야. 이 지지자들 중에는. 근데 그 자체가 벌써 틀린 이야기죠.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오류가 많고요. 오류 투성이입니다. 전부 다. 찾으면 왜 오류가 없겠어요. 제가 볼 때 한동훈에 대해서 본다면은 그때 당시도 그런 말 했었죠. 한동훈 비판하지 말라는 댓글인데 요만큼이라도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각 잡고 비판하면 이거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까? 라고 제가 농담도 던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100%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60, 70% 정도로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건데 감정이 완전히 그냥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는 거지 끌 필요 없습니다. 놔두세요 그냥 계속.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솔직히 틀면 틀리는 인물이에요. 그 뒤 배경도 그렇고 본인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외양이 나타날 때 짠하고 나타났는데 까보니까 이게 뭐야 키높이 10cm 넘는 건 맞아? 지금 이게 수근거림이 있고 머리 지금 가발 맞아? 이걸 갖고 지금 난리 났고 가슴에 달았다 어깨에도 달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도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들 이거 다 알아. 심지어는 저는 SNS를 잘 안 하는데 이게 그래도 앱은 깔아놓으니까 날아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갖고 히히덕거리고 키득키득거리면서 조롱하는 이야기들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중도 수도권 청년 그들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위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세요?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이라도 그 정도 되면요 다 깝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지금 캄프로치 한 겁니다. 가발이고요. 이건 다 이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밝혀야 돼요. 그거 밝히지 않고 나중에 강제 폭로 당하면 그냥 매장 당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아마 불거질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극히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일부의 이야기. 자, 한동훈 대표를 가만히 보면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전통 지지층 중에는 극히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은 족보가 없는, 이념 성향이 좀 뚜렷하지 않는, 전통 지지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어디서 유입됐는지 모를, 정체 모를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특히나 조정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전부 한동훈 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에서 보수에서 1위를 하고 있을 뿐, 그렇지만 이재명의 반백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온다, 올 수밖에 없다. 대항마는 분명히 뜬다. 누군가는 뜰 것이다. 그게 오세훈인지 김문수인지 홍준표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뜨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되면요 조정동도 입장을 싹 바꿀 거예요. 한동훈에 대한 한계,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여러분도 보시게 될 것이다. 예전에 황교안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황교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한동훈을 무슨 완전히 절대 무오류의 인간처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나중에 가보면은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경거망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대표 보면 친절해 보이고 이렇게 셀카 찍어주고 서비스 정신 있어 보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살가운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쇼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그게 진심인지 진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있던 한동훈이 걸어왔던 길, 그 주변의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겠죠. 윤 대통령이 아마 한동훈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가 또 한동훈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